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낮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갈수록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오늘 이재명의 위정교사 혐의에 대해서 1심 재판, 1심을 구형을 하죠. 구형을 하는데 오늘 구형과 무관하게 이재명은 조희대 사법부의 신속한 선거사범재판의 시범 케이스에 걸려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위정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아마 2-3년 징역 2-3년 정도가 구형되겠죠. 구형되고 11월 중으로 1심이 선고될 것입니다. 앞서 이재명은 지난 20일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죠. 선거법 위반 재판은 11월 15일 1심이 구형됩니다. 그리고 위정교사, 오늘 1심이 구형되는 위정교사 혐의 역시 선거법 재판 1심 선고를 전후로 아마 1심이 선고될 것입니다. 그런데 두 재판 모두 이재명에게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소심을 한다고 해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위정교사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두 재판 가운데 하나라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게 되면 이재명은 끝나는 것이죠. 지금으로서는 이재명에게 바늘구멍 정도의 가능성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 친형정신병원 입원과 관련한 재판에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시켰죠. 파기환송을 시켜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당시에는 판사와 권순일 대법관이었죠. 판사와 재판 거래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의혹이 파다합니다. 이번에는 두 재판 모두 이재명이 빠져나갈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두 재판 모두 선고 형량을 일단 판사의 선고 형량을 지켜봐야 하기는 하겠지만 판사라고 지금 마음대로 선고 형량을 조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선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있죠. 양형 기준상 선거법과 위정교사는 징역형이 지금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 양형 기준보다 현저하게 낮은 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판결문에 합당한 사유를 명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아무리 살펴봐도 정상을 참작하기보다는 가중처벌 조항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기대하는 것이 차기 대선 때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재판을 하염없이 지연시키는 방법과 또 대선을 앞당기는 방법입니다. 재판 지연은 이재명이 전매 특허처럼 사용해왔던 그런 방법입니다. 일단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 선출 전당대회까지만 시간을 끌면 가능하다. 이재명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은 2021년 10월 10일 대통령 후보로 최종 선출됐습니다. 2022년 3월 9일날 대선이 있었죠. 그러니까 한 5개월 전에 후보로 선출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대선 6개월 전에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다고 보면 9월 10일 정도가 될 것이고 전당대회가 한두 달 정도 전에 시작될 것이니 2026년 7, 8월 정도까지만 버티면 된다. 아마 그런 계산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재명은 속으로 대선 후보 선출을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당이죠. 이재명 당이니 이재명이 마음을 먹는다면 1년 전에라도 대선 후보를 선출하지 못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어쨌거나 통상적으로 계산할 경우 앞으로 20개월 정도는 더 버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적으로 볼 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보통 1심 재판이 오래 걸리죠. 1심 재판이 오래 걸리는데 이재명은 선거법 1심 선고까지 무려 2년 2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26개월 정도 걸린 것이죠.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이제 그렇게 지연작전을 계속 펼치다 보니 1심에서 모든 지연작전을 다 동원했습니다. 정인만 무려 49명을 신청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단식도 했죠. 그리고 또 병원 입원도 했습니다. 코로나도 걸렸습니다. 온갖 핑계로 재판을 지연시킨 결과 2년 2개월을 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아마 모르긴 해도 더 이상 신청할 정인이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남아있었다면 1심에서 신청을 했겠죠. 이제 아무나 그렇다고 아무나 정인을 신청할 경우 재판부에서 받아줄 리도 없을 것입니다. 위정교사 혐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끌 수 있는 재판이 아닙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의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때부터 재판 지연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거법에 명문화된 633법, 그러니까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이렇게 633법을 법관이 훈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법 해석이다. 무는 대로 강행 규정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일선 판사들을 독려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33법이 판사들에게 원래는 강행 규정으로 명시가 됐는데 판사들이 이것을 훈시 규정으로 받아들이면서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지키도록 하자, 이렇게 판사들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을 주축으로 이번 22대 총선 선거사범 때부터, 선거사범 재판부터 633법을 지키자, 이렇게 사법부 내부의 변화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22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 그러니까 10월 9일인가 그러죠. 아마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전국 각급 병원에 선거법 강행 규정을 지켜달라, 이렇게 권고문을 보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2004년 마련된 대법원의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 11조, 11조 이게 뭐 기간 경과 사건의 처리 등 이런 조항이라고 합니다. 11조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복잡한 얘기인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일선 판사의 재판 지연을 사법부 최고위층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일종의 판사들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입니다. 지금까지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법원 행정처에서 최근 각급 법원의 카드 작성 및 관리 필요성을 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예규 조항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작성된 카드를 인사고과 등에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되겠죠. 판사들이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일선 법원에 권고문까지 보냈는데 재판에서 시간 전쟁을 22회 총선 사범에서만 적용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현재 진행 중인 선거사범들에 대한 재판, 그 선거사범들의 재판에도 633법은 당연히 적용시켜야 될 것입니다. 이재명이 1심은 무려 26개월이나 끌었지만 2심부터는 법원에서도 신속한 재판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633법에 따라 2심 재판을 3개월 내에 반드시 끝내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지금처럼 무한정 재판을 지연시킬 수는 없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재명은 시범 케이스에 걸려든 것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1심 26개월은 어떻게 보면 사법방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재명의 2심 재판에 더욱 2심 재판이 얼마나 빨리 끝날지, 그런 부분에 아마 국민들이 더욱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재판부는 그만큼 신속한 재판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원래 시범 케이스가 무서운 것이죠. 군대에 다녀오신 5, 60대 남자분들 시범 케이스의 위력을 잘 알고 계시죠. 과거 군대에서는 뭐든지 시범 케이스에 걸리면 혼쭐이 나는 것이 정석이었죠. 일벌백계라고 하죠. 시범 케이스를 따끔하게 처벌하면 다른 사람들도 무서워서 함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침 이재명은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범들과 함께 시범 케이스로 걸려든 것입니다. 만약 총선 사범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1심이 선고되는데, 비슷한 시기에 항소심이 시작되는 이재명에 대해서는 항소심 3개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만약에 총선 사범들의 1심이 끝나는 6개월이 되도록 이재명의 항소심 선고를 하지 못한다면 그 판사는 과연 뭐가 될까요? 아마 판사도 그렇게까지는 절대 버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재판 지연 작전은 더 이상 최소한 선거법 재판에 있어서만큼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1월 15일 선거법 1심 선고가 내려진 후 3개월이면 2월 15일, 다시 상고심, 3심 대법원 3개월이면 5월 15일입니다. 물론 그렇게 날짜까지 맞추지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3개월 정도 더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8, 9월을 넘기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1심 선고가 피선거권 박탈로 결론 내려지면 그때부터 이재명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재명이 버틸 수 있을지 어떨지 몰라도 워낙 끈질긴 사람이니까 2심까지 버틴다고 가정합시다. 2심까지 버텼는데 2심에서도 마찬가지 선고가 내려지면 과연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원들이 이재명을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봐야 된다, 이렇게 이재명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길어도, 아무리 길더라도 이재명은 내년 봄에는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켜 대선에 출마하겠다,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탄핵 집회를 하죠. 말도 안 되는 국회에서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탄핵 집회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집회를 하고 또 주말 도심 집회를 시작한 것도 이재명의 이런 전략과 연계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절대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생각이죠. 국민들이 언제까지나 이재명의 농간에 놀아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11월 중으로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과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입니다. 징역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지금 거의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2개의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면 2개의 재판에서 피선고권 박탈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설령 징역형의 집행유예라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실형이 선고되면 국민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이재명에 대한 비토 세력이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더라도 연말께가 되면 급속도로 힘이 빠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